네, 여러분, 저번에는 제가 중간에 교수님 들어와서 좀 그렇게 됐는데, 뭐 일단 알아들었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 복습을 좀 하면요. 일단은 병원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방어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작용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구분한 거에서, 얘 있죠. 염증 반응. 얘가 비특이적 반응이라는 거가 일단은 체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염증 이제 감염이 된 곳에서 비만 세포라는 게 나와요. 이제 출현을 합니다. 제너레이션 출현을 하고 얘가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출입구를 넓혀요. 출입구를 넓혀서 백혈구의 출입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출입구를 넓힐 때는 당연히 열 팽창을 시키겠죠. 그래서 열이 나고 팽창이 되기 때문에 좀 붉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염증 반응의 기본 원리인데 얘가 심해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그런 게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백혈구수가 갑자기 증가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심해지면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까지 체킹을 하시면 됐고요. 그다음 특이적 방어작용에서는 이제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을 나눴으면 되는데 그 특이적이란 건 특정 A에게 A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특정 B에게는 A를 반응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A는 A, B는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특정 항원 A가 침입을 했을 때 이제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세포하면 첫 번째 비특이적 면역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요 비특이적 면역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해요. 근데 무작정 킬을 하다 보니까 얘가 뭔가 많은 거야. 그래서 특이점을 딱 발견을 했을 때 얘가 대식세포도 백혈구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얘는 잘못된 애다. 그래서 항원을 딱 제시를 해줘서 이제 보조 T림프구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면 이제 세포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를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랬을 때 세포독성 T림프구는 이제 항원으로 제시된 어떤 이러한 항원의 감염된 세포를 막 죽여요. 항원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B림프구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이제 얘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정 세포를 죽이는 거라면 항체 생성은 그물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원을 묶어둡니다. 얘는 항원을 묶어둬요. 감염된 걸 죽이는 건 얘고 항원을 묶어두고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항원을 죽이기도 합니다. 얘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원 A가 다시 재침입을 한다면 얘가 기억세포가 빠르게 분화돼서 이제 우리가 좀 덜 아프게 되는 걸 노리게 돼요. 그게 백신의 원리고요. 그다음에 항원 B가 만약에 또 침입을 하게 되면 항원 A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침입한 거지만 항원 B는 침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원 B는 그대로 똑같이 요걸 흘러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와 가장 비슷한 이제 4번 할 차례죠. 맞죠? 가장 비슷한 뭘 할 거냐면 이제 혈액형을 할 겁니다. 4번. 자, 혈액형은 결론적으로 뭐와 비슷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항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항체가 항원을 묶어둔다 했죠. 묶는 게 뭐예요? 약간 응고되는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집이라 할게요. 응집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잠시만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항원이 이제 혈액형에서는 응집원이 되고요. 항체는 응집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국에는 이제 응집을 하게 되는데 특정 응집원이 하고 특정 응집소가 만나야 응집이 되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ABO식이면
ABO식 혈액형에서는 특정 응집원 A와 특정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얘가 우리는 응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특정 응집원 B와 특정 응집소 베타가 만났을 때 얘가 응집이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형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이제 RH식이에요. RH식은 특정 응집원 D와 특정 응집소 델타가 만나면 이제 응집이 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치채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 혈액형의 어떤 이름은 응집원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BO식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과 이제 응집소가 있을 때 A형, B형, AB형, O형이 있을 때 항상 2개씩 가진다 생각하면 돼요. 요거 2개 포함해서 토탈 2개를 가진다라고 보면 A형은 당연히 A를 가질 거고 A형 자체에서 응집이 되면 안 되니까 베타를 가지면 되겠죠. B형은 B를 가지고 알파를 가지면 되고요. AB형은 A와 B를 가지고 얘는 없으면 됩니다.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오죠. 2가지 가지는 경우의 수 보면. 그랬을 때 결국 그러면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응집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응집원은 어디에 존재하냐고 하냐면 얘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생각할 때 무슨 역할을 했어요? 얘는 항원 역할을 한다. 항원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했고 얘는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있고 응집소는 어디에 있냐라고 했으면 쌤이 뭐라고 했죠? 얘는 항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항체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피를 나누게 된 피를 원심분리기 센트리퓨지를 돌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무거운 혈구와 45%의 혈구와 55%의 혈장으로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혈장에 존재하게 됩니다. 혈장에 존재한다. 또는 요거는 뭐 혈청이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랬을 때 얘는 크기가 큽니다. 일단 적혈구니까 얘는 물에 녹아 있으니까 크기가 어때요? 작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저가세포층 나올 때 이제 문제 나오면 배울 건데 항체는 세포막을 이동 가능합니다. 혈구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항원 역할과 항체 역할에 주목을 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 수혈도라는 걸 그릴 거예요. 받을 숫자의 피혈자겠죠. 그랬을 때 항상 생각을 할게 이제 이거는 이제 소량 수혈만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뭘 생각하냐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주는 쪽은 항원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원의 느낌이기 때문에 응집소가 들어오지만 응집원 위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량일 때는 당연히 대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쪽은 항체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응집소 위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주는 쪽이 기부하는 쪽이 만약에 A를 줬다라고 하면 받는 쪽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받는 쪽에서는 알파가 있으면 안 돼요.
알죠? 얘가 불가능합니다. 얘가 알파가 있으면 안 돼요. 알파가 없다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B 받는 쪽이라니까 take 할까요? take 했을 때 주는 쪽이 B라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면 베타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수열은 소량 수열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열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A형, B형, 쌤은 동네형이죠, 맞죠? AB형, O형 이렇게 있을 때 대량 수열은 당연히 이제 요거를 대량 수열이라고 대량 수열은 당연히 같은 혈액형만 되겠죠. 맞죠? 같은 혈액형끼리만 대량 수열 가능합니다. 다른 혈액형을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소량 수열이 가능한 걸 보면 소량 이제 안 되는 건 이거예요. A형은 A를 주니까 B형한테 주면 안 되겠죠. 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얘는 서로 성립이 안 되겠죠. 맞죠? AB형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얘가.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된 거는 수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AB형은 이제 당연히 모두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B를. 근데 이제 요거 초록색은 소량이라고 얘기하면 A형은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A형은 AB형한테 줄 수 있어요. 왜냐면 A형은 응집원 A가 있지만 이제 AB형은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B형도 마찬가지로 AB형 줄 수 있고 O형은 다 가능합니다. 그냥 응집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와 베타를 가지고 있고 얘는 B와 알파, 얘는 A와 B, 얘는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혈액형 판정법이에요. 혈액형 판독 반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떤 걸 쓰냐면 여러분 보건소 가면 똑같은 거 쓰는데 그 ABO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씁니다. 뭐가 뭐냐면 항A 혈청하고 항B 혈청을 써요. 그러면 항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안 좋은 거잖아.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니까 A형에 반대되는 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는 뭐겠어? B형에 반대되는 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베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베타라고 의미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A형, B형, AB형, O형이라고 했을 때 항에 이제 얘는 알파가 있잖아요. 알파. 그러면 A형은 A를 가지고 있고 B형은 B. 초록색으로 쓸게요. A형은 A, B형은 B. 그다음에 AB형은 A와 B, O형은 없죠. 그랬을 때 알파와 만나서 응집될 수 있는 거는 얘와 얘가 되고 얘네 두 개는 안 됩니다. B는 어떻게 돼요? B는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고 얘도 되고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응집을 하면 AB형이고요. 어떤 응집을 모두 안 하면 O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RH식도 이제 뒤에 배울 건데 일단 RH식부터 적으면 RH식은 항 RH 혈청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그냥 요거 자체가 결국에는 델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RH 플러스 형이면 얘는 우리가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응집원 D가 존재하는 거고 RH 마이너스 형이면 얘는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응집소 델타가 존재하거나 아예 없다 이거 되는데 그럼 여기 존재하는 건 이거는 이해되는데 얘는 뭔 말이지 이거죠. 그러니까
RH형은 특이하게 응집소 델타는 응집원 D에 노출이 되어야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RH-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응집소 델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응집소 D에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가져요. 노출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델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응집원 D가 존재하면 얘는 이제 응집을 할 거고 얘는 응집을 안 하겠죠. 뭐 델타를 가지고 있든 안 하든 간에.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이제 RH식 요거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RH식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RH식이 뭘까요? 왜 RH식이랄까요? 레드 호모 뭐였지? 하여튼 그거였는데 붉은 털 원숭이에요. 붉은 털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RH식인데 이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H식이라는데 RH 플러스형이 있고 RH 마이너스형이 있습니다. RH 플러스형은 이제 응집소랑 응집원이랑 응집소를 했을 때 뭐 AB형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D가 있고 이것도 있고 얘는 없고 델타가 있거나 없다 했죠. 맞죠? 없는 이유는 뭐라 했죠?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어디 있죠? 요거 갖고 와서 설명하면 된다. 그랬을 때 RH 플러스형하고 RH 마이너스형의 수열도를 보게 되면 당연히 대량은 요것만 가능하고 서로 자기 것만 가능하고 얘는 이게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안 될 거고 이게 될 거다. 이게 소량만 가능할 거다 라는 거 알아둘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둘 게 우리가 유전 파트를 배울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전 파트에서 ABO식은 A와 B가 O형보다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우열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우성 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공동우성. 그 다음에 RH식 같은 경우에는 RH 플러스형이 RH 마이너스형보다 우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사실은 앞부분에 한 인체 방어작용하고 다 연결해서 3단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3단원까지 공부하시고 4단원 강의는 이제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